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기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럽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자, 이제 2021년이 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미국 시장은 뜨거웠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한국 시장은 침울하게 실망스럽게 마무리되고, 중국 시장은 경악스럽게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내년도에도 똑같을까요?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가요? 네,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이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0.14% 올랐습니다만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4,793으로 마무리했고, 다우존스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갈아엎으면서 0.25% 상승한 36,488, 그리고 나스닥은 0.1% 소폭 하락한 15,766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소폭 약세, 0.3%의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 정도 수준의 유로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유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금값은 소폭 하락을 했고, 금리가 약간 큰 폭의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은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들이 진성 가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하루 시장 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채권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금리가 상당히 상승했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56%, 2년물 국채 금리는 0.7520%입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다시 한번 좀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30년물도 1.6967로 올랐고 3개월물은 소폭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네, 채권이 왜 약세가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내년장이 시작되고, 내년장이 시작되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점,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달러 값은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약세를 시현했는데요. 달러 가격은 기존 달러 지수상으로는 95.91로 96에서 조금 내려왔고, 유로는 1.1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화가 약세인 경우가 가장 컸었는데요. 오늘은 엔화가 주요 통화 중에 가장 약세입니다. 115엔 근처까지 올랐어요. 114.97이에요. 115엔 근처까지. 반면에 한국 원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내서 1185원 11점. N1으로 따지면 지금 원이 되게 약세이긴 한데, N1으로 따지면 위기라고 느낄 수는 없다. 지금 그 1.11대 한 100엔당 이 정도 되면 얼마야? 1,04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원화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엔화도 약세고 모든 게 약세다. 그러니까 즉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안화는 6.37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거는 조금 이따 원화에 대한 얘기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가는 수요 증가에 의해서 강세가 연속적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이 진행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소폭 약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증가폭, 내년도 인플레이션 증가폭에 대해서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증가폭이, 이런 개연성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값은 어제 대비 0.3% 떨어져서 1,805달러인데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를 더 많이 받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이 금값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금값이 어떻게 될 건가? 자, 비트코인은 다시 조금 빠지면서 지금 44,433달러 로 장중에 아까 조금 더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을 지키지는 못하고 있고 쌍봉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물로 보면 10년짜리 차트 정도를 보면 2010년 이래로 최고 꼭지를 찍었다가 쌍봉을 만들어서 이거는 장기 시계열이에요. 장기 시계열. 10년짜리 시계열로 좋지 않은 시계열이 떴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을 확인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상품 수지가 나왔는데요. 적자가 급증했습니다. 11월 상품 수지 적자 17.5% 급증한 97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미국 사람 돈 많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상품 수지예요. 물건 산 거죠. 상품 수입이 전월보다 113억 달러, 4.7% 증가한 2,524억 달러랍니다. 2,500, 거의 300조 원을 수입했어요. 반면 수출은 33억 달러, 2.1% 감소한 1,547억 달러예요. 야, 1,500억 달러대를 수출하고 2,500달러를 수입해? 우리나라 같으면 망했어요, 지금. 얘네는 기축국이니까 달러를 팔아는 거지, 달러를 팔어. 미국 최고의 수출물은 뭔가요? 달러지. 얘네는 그 종이를 팔아가지고, 종이 신용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왜냐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말이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 만큼 통화량이 공급이 안 되면 경제 성장률이 지지가 된다, 안 된다? 블라블라. 경제 성장률 증가만큼 통화량이 증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경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화량은 경제 성장률과 같이 동시에 같이 늘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뭐 트레이핀 딜레마라고도 하는데, 세계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수지 적자가 나는 게 운명적인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줬어요. 일반인들한테. 자, 물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에 공급 적체가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한국장 마감하면서 우리나라의 옛날 현대상성 이름 뭐지? 그 회사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올랐냐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 상황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어요. SFI가 지금 현재 4,956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1,000 하던 거였고요. 올 초에 3,000이 조금 안 되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4,956으로 사상 최고치 근처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공급 적체 쉽게 해소 안 되겠구나. 자, 오늘 상품 수지 적자 난 거 보세요. 미국 애들이 지금 물건 엄청 샀다는 얘기고, 그 물건을 수입해서 샀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나라는 어디야? 중국이지. 뭐 장난감이나 이런 건 중국이 월등히,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메이드 인 차이나 보통 많습니까? 우리도 요즘 뭐 웬만한 건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막 메이드 인 차이나 천국이 어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까? 그쵸? 그 물건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급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론해가지고 알 수 있는 몇 가지 뭐냐면, 선사들의 지금 떼돈 버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선사들이 보통 떼돈을 벌면 뭐를 하냐면 반드시 과거에 예를 들면 조선 발주를 했습니다. 신조선 발주를 했어요. 배를 사겠다고 한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근데 지금 다들 이거 공급 적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이 기본적인 건 했는데 복잡한 조선 저기는 발주를 잘 안 해. 그리고 일부러 그걸 알고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은 지금 도크를 2년치를 안 채웠어. 1년 반치만 채워놨어. 비싸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줄다리기, 이게 누구의 머스크와의 줄다리기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조선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조선가 올라오는 가격으로 수주를 하면서 점차 조선가가 올라온다면, 이거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조선 업체에 계신 분 없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실물이 최고야. 현장이 최고라. 항상 현장이 최고다. 우리한테 오는 건 세컨더리다. 애널리스트 보는 건 세컨더리, 서드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전 느끼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아까 이제 모두 인사 발언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이유고요. 이 운임지수 안 빠지는 동안에는 지금 공급적체 해소 안 된다고 보시는 것도 일리 있는 그런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은 11월 펜딩 주택가격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2.2% 하락한 122.4가 나왔고, 그 전달에 7.5% 상승한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나왔죠.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주택 판매 지수가 떨어지면은 전년 대비로 주택 가격이 내년 이맘때쯤에 좀 꺾일 수도 있겠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줄줄줄 빠지면 내년도에 주택 가격, 그러면 이게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이에요. 자동차, 중고차, 주택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안 올라오면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그렇게 세게 올라올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태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비드19 상황들 보면 27일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51만 2천 명이랍니다. 미국 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2월에만 410만 명이 걸렸다고 하고요. 11월 250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주 전 비해서 1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자 수도 11% 증가했어요. 자, 요거 잘 읽어보세요. 신규 확진자는 126% 증가했는데 입원자 수는 11%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는 3%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자, 드러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오미크론은 이게 지금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 있나 보구나, 치명률이 낮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자, 이러면 주식시장 먼저 땡겨옵니다. 실제로 코비드가 내년도 6월달 정도나 9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시장은 이거를 내년 1분기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원유 재고가 357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 휘발유 재고가 145만 배럴, 정유제유 재고가 172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활동성이 좋아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도 나쁘지 않다는 건 경제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죠. 자, 이제 미국 시장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핵심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자, 한국 시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던 환율 상황들 보시면, 환율은 지금 역사적인 최근 몇 년간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 1,200원 근처잖아요. 1,185원인데, 약세예요, 강세예요? 약세죠. 누구한테 좋아요? 여행객한테는 나쁘지만 누구한테는 좋아요? 수출업체한테는 좋습니다. 달러 환산으로, 달러를 원화 환산했을 때 원화 매출은 어떻게 된다? 는다. 나 예전에도 10달러 받고 지금도 10달러 받아. 그러면 원화 환산은 어떻게 된다? 매출이 는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원화 환산으로 상장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수준은 어떻게 될까? 는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회사들 중에 수출 기업이 많아요, 내수 기업이 많아요? 말해 무엇하리, 수출 기업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환율의 1,200원 근처의 이 약세는 내년도 한국 기업의 이익 증가로 곧장 연결될 것이다. 당연히 볼 수 있고, 또 하나 최근 뉴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낸드 지금 시안 공장에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전 세계 비중의 15%. 자, 요거 꺾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해봤는데요. 하루 10만 주 거래되는 걸 만 주 사려면 가격을 엄청 올리면서 사야 됩니다. 근데 낸드가 지금 얘네가 만드는 게 세계 수요량의 15%? 낸드 가격 어떻게 될까? 이거 오래되면, 이거 보름 이상 가면은, 우리가 공급적체 몇 달치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공급적체 지금 1년 내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경우에 1번 그 수에즈 운항가에서 배가 거꾸로 뒤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길막했잖아, 길막. 역대급 길막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물류적체가 아직도 물류적체 해소가 안 되고, 물론 이제 수요도 빵빵 터졌지만 예상보다 모든 게 어우러지긴 했습니다만, 자, 낸드 가격 15%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이 쓴다. 이 낸드 가격 어떻게 될까? 낸드만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엔 메모리 모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드디어 주변에 이제 테크니션들이 PCI 5.0을 겁도 없이 지르기 시작합니다. 미친 것 같아. 조금만 기다리지. 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사지? PCI 그거 낸드 같은 거 가격 지금 쩔어요. 쩔어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앞으로 메모리 시장한테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것은 이익 규모는 올해보다 유지되거나 한 10% 정도 증가, 올해 한 180조 원 순이익 코스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10% 늘으면 190조에서 200조잖아요. 그런데 질이 너무 좋아. 질이 좋아. 예를 들어서 맨날 4번 타자 홈런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2018년에 우리나라 4번 타자 홈런만 기다려.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앞 타자는 포볼이든 뭐든 출루만 하면 돼. 근데 내년은 어떤 상황이냐? 4번 타자만 타율이 3할이 아니야. 6번 타자 타율이 3할 나와요, 내년에. 이게 지금 대단한 거죠. 내년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정적으로 정해진 미래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냐? 반도체 당연히 일정 수준 해줄 것이고, 지금은 충분히 감익을 해놓은 상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만큼 감익 많이 안 될 것 같고,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올해보다 늡니다. 그럼 100% 올해보다 늘지. 올해보다 늡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설비 증설이 많았어요. 8인치 웨이퍼 등등에. 그 다음에 또 일부는 12인치 웨이퍼로 반도체, 차량 반도체가 이전됐습니다. 그럼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격만 쳐주면 그 공급 척체가 일부 해소가 됩니다. 단 자동차 값이 올라가죠. 어쨌든 그 자동차들 업종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철강 좋을 거고, 조선도 뭐 올해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작년까지는 뭐예요? 자꾸 작년에 2021년까지는 뭐예요? 옛날 저가 수주한 거 뒤집어 써야지. 어쩔 거야. 저가로 수주했는데 그거 마지막 인도할 때 실적 안 좋아요. 자, 근데 이제부터는 저가 수준가? 저가 수준 아니지. 향후에 고가 수주가 나오는지는 봐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저가 수주의 부메랑이 오지는 않죠. 옛날만큼, 2021년만큼은. 그쪽도 뭐 괜찮고. 화학도 요 정도만 유지만 해줘도 좋아. 화학은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유지만 해줘도, 비슷하게 유지만 해줘도, 그다음에 소폭 감익되어도 괜찮아. 괜찮은 상황이고. 기존에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그 컨텐츠, 인터넷, 얘네들이 뭐 마진을 그렇게 줄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올해, 뒤진 업종이 어디죠? 바이오 뒤졌잖아. 이거 되게 좋지. 뒤졌으니까. 한번 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회복되는 경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업종 섹터별로 가장 고른 이익 증가와 이익 기여가 2022년에 나온다는 게 전 제일 좋아 보여요. 그게 내년도에 좋고, 그 다음 또 좋은 점은 뭐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경색됐어, 지금. 굉장히 그거는 이제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슥 살펴보면 아는데, 확연히 줄어 있어요, 지금. 유튜브 채널이, 보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있다. 투자 심리 경색. 이것도 되게 좋은 뉴스다. 그래서 이제 최고 악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타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상장으로 시장 물타기가 어마무시하게 되는데, 지금 30조냐 100조냐 그 사이 70조 정도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격을 높게 받으면서 들어오면은 시장이 물타기 되죠. 그리고 어제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홍철욱 박사 얘기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고점 찍고 영원히 그 가격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았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즘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만약 인기가 높으면 공모를 받으시는 분들은
결과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를 받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지 말고 정리해라.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네, 그래서 2022년 한국 증시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사실 실제적으로 지수 떨어진 거긴 하지만은 배당락을 감안하면 오른 증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휴가 기간이라서 제가 조금 느리고 편안하게 방송을 했는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휴가 기간이니까 평소보다는 길게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